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장 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요,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뚜렷한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었죠.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장초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마감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3시부터는요. 민경철 위원님이 오늘장 내일장에서 내일 앱음 함께 해주시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략 함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매수와 매도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에 매번 호크아이로 찾은 특징주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지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실적이 최근에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시세를 한번 냈다가 이후에 이제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세를 낼 때 주포라고 볼 수 있는 수급의 주체였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소량 매물을 좀 추리하면서 일부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다시 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2만 원대 초반이 요 가격대에서 저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은 상당히 괜찮고 장기 수급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월 달에 신제품 출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 기관들이 받아가는 수급을 외국인들이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이 오면 시세를 한번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FNF입니다. F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크게 시세를 낸 이후에 일부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F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장기적인 물량으로 유입이 큰 폭으로 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특히 중국 쪽의 모멘텀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MLB 관련돼 있는 중국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는 중국의 매장 확대라는 부분도 이슈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주들이 중국에서 크게 고전하는 반면에 F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붙어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서 코로나19 치료제인 경동치료제가 출시된 이후 미국 시장은 소비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반면 이제 우리는 실적과 연관되면서 움직임이 좀 둔화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비주 내에서 대안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덴티움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포착이 되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눌림목을 만든 이후에 상승 쪽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11월 달 임플란트 수출액의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수출의 증가율과 비례하면서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덴키움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세와 외국인들도 12월 달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농심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라면값이 인상되었다라는 부분인데 내년부터 농심이 라면값을 평균 6.8% 정도 인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에 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동안 이 식음료 중에서 특히 라면 관련된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비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마진 압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탈피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로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 좀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로 전환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이제 계속 가파르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거의 호가 시스템에서 한 3-4번에 걸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폴더폰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른 부분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동시에 크게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는 모습,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IS 동소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건설과 폐자재 처리 두 가지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좀 주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 다각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바닥권 등락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바닥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건설과 폐기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워낙 최근에 LG그룹에서 분사된 이후에 이슈화가 많이 됐던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는 사업이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과 함께 마진이 이제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쪽에서 사업 영역의 확대가 부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LG그룹에서 분사가 되면서 이전에 납품 가격을 그룹 내 차원에서 상당히 낮게 책정했다면 이제 납품 가격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다시 주가에 반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호가 시스템에서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PSK인데요. P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가 평택과 시안 쪽에서 공장 설비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의 설비 확대와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대감에 주가는 이제 1차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직전 고점권에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였고요. 오늘 이제 다시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눌려진다 하더라도 고점 돌파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은 고점에서 분할로 눌림목마다 공략해봐서 주가를 좀 모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 연초에는 어쨌든 IT, 특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 그리고 휴대폰 관련돼 있는 종목 쪽이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IT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연말 아마도 이번 주 배당락을 이후에 좀 소폭 조정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배당락이 나올 때 중기적인 이상 투자자라면 연말 특히 이제 내년 초를 기대하고 오히려 배당락 때 조금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시장이 소강적인 상태 가운데 아마 배당 그리고 개인들의 대조적 회피 물량에 따라서 소폭 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은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가 출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집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연말 연초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대규모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밴드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적인 테마도 알아봐 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주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조금 안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내일 제가 항상 이제 저번 주 내내 이제 뭐 노래 부르듯이 외쳤던 숫자가 바로 코스피 2960. 네. 이제 월요일이 좀 전반적으로 원래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반등장이나 상승장에서는 월요일은 항상 주봉의 첫날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확률이 높다.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만 봤을 때 지난주 월요일도 조금 흐름이 이상했어요. 이상했고 오늘 흐름만 봐도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여기는 이제 하얀 고양이의 이제 그림자가 좀 드리우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내려올 수 있어 뒤를 보이고. 만들고 내려오는 건가요? 네.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2960을 깨트렸다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쌍바닥 언저리 형성하고 올라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준이 되는 자리는 바로 2960이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이 음봉을 커버하면서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은 주봉을 좀 강한 양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번 주는 4거래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3100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강한 이렇게 고양이가 얼굴에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팔을 번쩍 드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계속해서 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2820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이탈할 확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9.11 때처럼 테러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깨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 정말 한 번에 깨기는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2960이 한 번 깨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깨져야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2개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지고 한 번 깨서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 준다면 시나리오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증시가 제 입장으로는 좀 읽기 편해지니까 한 번은 좀 깼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깼다 가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정도는 횡보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 대형주가 손실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 3,100까지 올라가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8만 원, 8만 5천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지금 딱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를 봤는데 손실이 아니다 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잠깐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오늘 시장 흐름만 본다면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한 2, 3주 정도는 테마주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얀 고양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2, 3주 정도는 테마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건 아닌데 내일 봤을 때 이렇게 양봉을 이걸 커버하는 양봉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은 이 고양이를 완성하고 가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너무 겁내지 마시라. 이 저점 깰 확률 1%밖에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누가 테러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니까 좀 편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은요, 지금 시점에 대형주 리스크 관리 시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로 살펴보면 오히려 좋은 시장일 것 같다라고 단기적인 이런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 챙겨가시고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테마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의원님에게 질문도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기차 무선 충전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 궁금합니다. 의원님에게 고 스톱 바로 들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고라고 보여집니다. 고라고 고다? 보여지고 네. 일단 이 전기차 무선 충전 테마에 대한 이제 안전 기준을 뭐 검토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서 네. 순간 최근에 조금 수급을 받았어요. 최근에 조금 수급을 받았고 오늘 올라간 테마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로봇이 올랐고 뭐 또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게 조금 올랐지만 저희는 이미 올라간 거 말고 고인 테마를 찾는 게 더 좋잖아요. 안 그렇죠. 그래도 선취하면 좋겠죠. 네, 테마주 장세로 갈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제가 테마의 첫 시세는 또 잘 보기 때문에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테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무선 충전에 관해서 이제 좀 안전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선 충전 되면 좋죠. 되면 좋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는 또 워낙 또 강할 때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위로 상방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로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이 테마를 들고 왔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이거 충전기 테마로 다들 아시는 거죠? 네. 핸드폰 충전기 말고 전기차 충전기 테마로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텍이고요. 그다음에 윌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이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순서대로 볼게요. 셋 다 차트가 좋아가지고 순서대로 네. 보자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합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차트 자체가 근거가 별로가 없어요. 근거가 별로 없는데 시작부터 거래량 근거 확실하고요. 여기서도 반등할 때 나와준 거래량 근거 확실해서 차트가 정말 깔끔하고 쉬운 차트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초보자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23,300원 지지받고 반등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지 박스로 보고 여기는 한 번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여기를 이 박스까지를 분할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텍 이게 차트가 조금 어려워요. 차트가 굉장히 어렵고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조정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죠. 따라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 부분 지지하고 갈 수 있어요. 여기 부분 지지하고 갈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면서 나와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내일 바로 반등을 강하게 못 해준다면 이 종목은 한 7,500원, 한 7,6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겁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요 조정시 위에서 매수? 잡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7,500, 600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겁내지 말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워낙 변동성이 제일 커 보여요. 이 테마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기 테마주의 원래 대장인 만큼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윌링스 그냥 이 종목도 쉬워요, 차트가. 그런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뭐 이 자리 제가 매수 박스 적어놨죠. 아모센스처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를 매수 밴드, 지지 밴드라고 보고요. 여기를 한 번에 깰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뭐 전기차 무선 충전이 정말 사기다 이러지 네. 않는 이상,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깨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무상충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들어온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 테마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고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유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좀 올라온 종목 중에 있었어요. 뭐 퍼스텍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잘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이 이제 바로 PC 디렉트.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첫 시세가 끝나고 조정이 강하게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승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한 번에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 네. 반등을 노리기도 괜찮고 반대로 강한 반등이 정말 세서 돌파를 해버린다면 첫 시세를 이어가지고 연장파동으로 두 번째 시세를 바로 뿜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좀 무서워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최근에 들어온 관련주가 또 좀 수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 뭐 PC 디렉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짧게 보면은 여기 25,600원부터 21,700원 정도를 좀 지지 밴드로 보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기술적 반등 한 상한가 20%에서 30% 정도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다. 확률 게임이니까요, 언제나. 네. 이렇게 보이고 오늘 상승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돌파를 했어요. 기존에 뭐 PC 디렉트 쭉쭉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얘는 오늘 올랐습니다. 네. 오늘 올랐기 때문에 얘는 이게 첫 시세예요. 첫 시세니까 첫 시세는 뭐다? 무서워할 게 없다. 네, 맞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분할로 접근하면은 근데 이제 PC 디렉트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방으로 많이 내려올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퍼스텍도 그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소리입니다. 또 여기까지 2,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있지만 PC 디렉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PC 디렉트가 먼저 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니까 조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메커스 있어요. PC 디렉트가 먼저 쏘고 퍼스텍이 따라가는 입장에서 지금 얘네 셋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차트도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역시도 그냥 관심 가져볼 만하다. 여기 지금 딱히 대장이 정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순서만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이 나타났으니까 얘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친구들도 조금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테마와 엮이면서도 드론 관련주들 국토부에서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오늘 그에 따라서 드론 관련주들의 급등세 보여졌는데 관련주들도 하나씩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전 100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떤지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네, 41전 27승 기록하고 있는 100전 100승 포트폴리오입니다. 한 종목씩 보시면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성 이렇게 승 챙겨갔고요. 현대해상도 승 챙겨갔었죠. 코데드 컴바인, 남북경협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큐브엔터와 팜스토리, 세원이 승 챙겨갔었고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주들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 그래도 승 챙겨갈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TK 승 챙겨갔고요. 동국제강 한 종목 남아있네요.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챙겨갔고요. HK 이노엔도 곧 승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 두 번째 도전인데 아직 승 기다리고 있죠.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고요.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가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CJENM, SK하이닉스처럼 큰 종목들도 금방 승을 챙겨갔습니다. 아난티, 남북경협주 한 종목 더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나 리오프닝주 노랑풍선이 다소 부진하고 HMM도 소개해주신 지 하루 만에 승 챙겨가고 파인텍과 롯데케미칼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버도 5% 익절이 아니라 더 큰 수익률 가져갔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랩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전 100점 백승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종목 공개 없지만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AS까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뭐 이제 위드 코로나는 갈 거니까 문제 없고 네. 일단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증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얀 고양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려진다면 네. 좀 다소 부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뻔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주다 보니까 증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 종목 역시도 15,200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게 뭐 지지박스에서 크게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충분히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할 때 이 18,2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승 챙겨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관점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없고 올라갈 자리에서도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받을 자리에서조차도 조정을 시원하게 못 받습니다. 현재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점점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좀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맞아요. 중대형주인데 네. 이게 지수의 영향을 받을까? 왜냐면 애초에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서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까는 모르겠어요. 현재 흐름을 본다면 지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뭐 승을 챙겨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이거 시가총액이 좀 큰데 손해 아닌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롯데케미칼은 대형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중대형주인데 이슈가 있어서 괜찮다.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또 뽑았어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새로 편입한 천랩, 파인텍 전부 다 테마주고요. 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파라다이스, 노랑풍선 이거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얘네들은 받을 수 있어요. 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테마고 이제 최근에 이슈 자체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소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팜스토리 역시도 지지라인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크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테스트했다가 바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 지지라인 한번 테스트하면은 이 종목은 다음 주면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외에 NFC, 아스트, 웅진, 시크빅은 사실 지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딱히 다승을 챙겨갈 거라서 리뷰라고 할 건 없고 AS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리뷰 정도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충 언제쯤 오를 수 있고 지수가 어떻게 해야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점검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내일 좀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연말 산타 랠리는 없어졌다. 산타 할아버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네. 연초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나서 좀 강하게 올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타 랠리는 좀 사라진 분위기지만 그래도 저희 100점 백승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샵 0082로 최재원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말과 내년전 전략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조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뚜렷한 움직임보다는 계속해서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 속에 보합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 전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지난주에서 여러분들 전략을 드릴 때 이 배당락 1과 그다음에 연말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급등락하지 않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변동성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갈 종목들은 가고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일부 종목들은 지금 뭐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 이 시간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에서는 이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서는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들 로봇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본다. 공략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3050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급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지난주에 급등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펼쳐졌고 오늘도 봐서는 급등은 안 나오겠다라는 그 상황이 역력하게 지금 차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말장에 급등하지 않겠어라고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이래요. 연말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거래일 이제 오늘 제외를 하면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28, 29, 30 딱 3일 남았는데 28일까지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급락할 일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정도 오늘과 같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거나 올라가도 3050은 돌파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3050을 돌파를 해도 뭐 이게 뭐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지수가 3050을 돌파를 하면 오늘 기준으로 오늘 좀 뺐으니까 0.3% 빠졌으니까 저걸 돌파하면은 한 3050 돌파하면 1.7% 정도 올라가는 건데 뭐 코스피가 1.7% 뭐 2% 올라가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저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일 폭등을 하면서 2%가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수가 폭락이 나와서 갑자기 내일 2,900이 깨지고 내일 모레 2,850이 깨져서 2,800이 내려가고 이러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내년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그냥 뭐 지금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내일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제 29일 날 이제 배당락일 날에서는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이 배당을 받았던 애들이 그 다음 날에 개파락이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특히 배당을 4%나 5% 혹은 뭐 8% 준다. 그 다음 날 바로 8% 떨어집니다. 4, 5% 줬던 애들도 개파락으로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29일 날은 배당락일 날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떨어뜨려놨던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올해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요. 지난주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끝났다. 이미 지난주보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올해 장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려는 것보다는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29일 날 수요일 날이죠. 배당락일 날 흔들리면 싸게 사시면 돼요.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9일 날 배당락이 떨어질 때 이것저것이 막 흔들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종목들은 어차피 안 떨어져도 배당도 많이 주지 않는 애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그런 애들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초부터 1월 3일서부터 해서 시장 개인들이 달라붙는 것들을 이제 무참히 또 기대감을 꺾기 위해서 잠깐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 때 뭐 오래 흔들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흔들릴 거고 짧게 흔들리면 당일로 흔들다 말 건데 어떤 정초부터 흔들 때 그때에서 싸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싸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리면서 이게 정배열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정배열로 돌리게 되면은 내년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3,100을 돌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발점을 일단은 3,050을 돌파할 때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100을 돌파할 때, 요 때가 되면은 이제는 정배열로 돌려놓으면서 시장들이 다시 올라가 주면서 내년 1월 첫째 주가 될지 셋째 주가 될지 아니면 2월 첫째 주가 될지 어쨌든 간에 정배열로 돌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종목들을 올릴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싸게 살 거냐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장이 새로 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끝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고 흔들 때마다 싸게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흔들게 되면은 배당락일과 정초부터 내년 정초부터 흔들 때 그때에서 싸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뭐 코로나 이슈가 연일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선구매 이슈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서도 그 로봇 관련주들, 뭐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LG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의 좀 움직임도 있었고요. 근데 제약주에 대해서는 작년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급등했던 제약주 진단키트 작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움직이는 5%, 6% 반등 주는 부분들은 자율반등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만 좀 움직이고 대부분의 이제 제약주들은 그렇게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올라탔을 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부 종목에 준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 보여서 제약주들은 좀 잘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IT 섹터들은 제약주보다는 실적들도 대부분 다 괜찮고 그래서 저는 IT 섹터 위주로 좀 저점 매수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고 제약주든 일부 종목들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내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다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제약주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 하면은 이것저것 다 움직였거든요. 가지 말라 그래도 다 급등 나오고 일주일 지나면 50% 올라가 있고 한 달 지나면 200%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제약주가 그런 강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려있던 종목들이 만약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제약주들은 일단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그 고속철도 지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규 택지 확보 관련된 공약 소식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얘기가 나와주면서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도 있었고요. 뭐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거나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그런 그 참여 쪽으로 그 기업이라든지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 예정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자리 테마주들이 아침에 잠깐 움직였는데 오후에는 뭐 다 빠졌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홈 구축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 뭐 스마트 그리드주들 뭐 옴니시스템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연말장이다 보니까 계속 뻗어가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들어줬다가 다시 이제 사그러들고 들어줬다가 사그러들고 하는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론은 쫓아가면 안 된다.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좋긴 좋은데 고점에서 하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연말장 분위기로 가면서 지수가 급락은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 연말장에서는 급등하기보다는 살살살 밀리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시장의 느낌이 강합니다. 내일 되면 더 심할 거예요. 내일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모레 되면 더 심할 거고요. 30일 되면은 거의 뭐 그냥 움직임이 거의 없을. 물론 몇몇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는 내년장에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미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쫓아가지 말고 눈으로 잘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30일 날에 가만히 있어야 될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쫓아가지 말고 그런 애들을 1월 중초부터 흔들게 되면 걔네들은 사면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 1월 30일 날 마지막 막장이라 그러죠. 마지막 날 막장 때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좋은 내년 1월장은 맞아요. 그래서 1월장, 2월장, 3월장은 연초장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바닥에서 급등하는 역별 급등주 패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내년장을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이미 다 마무리되는 이번 주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 에브리봇. 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외에서도 좀 로봇 관련주들 몇 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로보티즈, 로보로보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유진 로봇 강하게 움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사에서 찾아봤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를 TF를 조직을 하면서 로봇 사업팀을 격상을 시키면서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졌던 부분들의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의 기대감인데요. 이미 LG전자도 2017년도서부터 해서 로봇 기업들을 뭐 인수를 하고 사업을 또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로봇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공개를 했죠.
뭐 자동차에다가 로봇 다리를 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봇을 말 그대로 뛰어다니고 막 춤도 추고 막 덤블링도 하고 암벽도 타고 다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어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로봇 사업에 대한 목적과 지향점들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 CS 2022,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참가를 하죠. 또 이런 이제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면서 내년에 그 로봇에 대한, 그리고 로봇과 그 로봇의 기술들과 메타버스를 또 결합을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CES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 로봇에 대한 비전들은 이제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앞으로의 큰 이제 그런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CES 2022에서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그런 기대감에 또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대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브리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아니면 로봇 청소기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 기대감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로봇 중에서 에브리봇 이쪽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로봇을 저도 알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물 청소하는 물걸레질하는 에브리봇 굉장히 유명한 그 청소기가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이제 판매가 작년하고 올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고, 회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걸레 청소하는 이제 로봇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고요. 기대감과 그다음에 에브리봇은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또 탑재되는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그 라이다 센서를 또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특허 출연을 완료를 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움직인 건데,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에브리봇을 인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진 로봇을 인수한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로봇을 엄청나게 막 발전시켜갖고 막 걸어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한참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원래 꿈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뭐 그냥 이것보다는 좋게는 보지만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이 회사들을 인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기대감이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내년 초에서도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정받으면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서울제약인데요. 정부에서 화이자 등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선구매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지난주서부터. 그래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60만 명 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제 서울제약이 왜 거기에 엮였느냐? 과거에 서울제약은 한국 화이자 제약과 완제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그거하고 진짜 관련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예전에서도 화이자하고의 체결했으니까 계약한 거가 있으니까 이번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런 계약권을 따오거나 이쪽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니 해도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커요. 막상 실적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죠. 이상하게 안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싸게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제가 시장 얘기 말씀드렸지만 쫓아가면 항상 물립니다. 지금장은 그래요. 그래서 살 거면은 오히려 29일날 배당난 날이나 아니면 내년 정초에 흔들릴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상엔지닝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IT 부품주 섹터들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안 조정받고 계속 움직이면 안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도 보면 장 끝나고 봤지만 기관들이 교육사죠. 내년에 IT 좋을 겁니다. 얘네들만 봐도 그래요. 얘네들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내년에 IT 섹터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 인공지능과 다 엮여 있는 거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뭐 PCB 관련주들, 플렉서블 관련주들, 카메라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반도체 섹터도 주성엔진 안 꺾이면 이거는 지금 추천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272%나 올라갔거든요. 300% 이상 수익 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IT 섹터들은 주성엔진 안 꺾이는 거 봐서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80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그냥 조금 별로예요. 75점 미. 그리고 섹터는 IT 부품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위원님, 그래도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으니까요. 후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성이 6거래일째 기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후성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자, 후성은 이미 수익이 455%가 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후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져갈 만한 종목입니다. 여전히 수급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만약 비중이 많으면 한 24,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또 줄이면 되고요. 오징어 다리만큼 요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10,000원 이하에 샀거나 아니면 4,000원대에 샀거나 5,000원대 샀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중이 작다면 그냥 냅둬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얘도 반도체 쪽에 그 특수가스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반도체 섹터의 재료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다른 쪽으로 신규 매수 다른 쪽으로 하시고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에서는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 종목들 리뷰까지 도와주셨는데요. 또 못다한 이야기 남아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마감장 상황을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999.55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지수로는 0.4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의 상황 보시면요. 금요일장에 3,012.4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3,000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9% 상승해서 1,011.3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오늘 상승장으로 마감이 되면서 5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오늘 시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약간의 엇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까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